특별한 국어 교실입니다. 자, 오늘 배우게 될 교과서는 비상한 교과서 1입니다. 비상한 교과서 2네요. 자, 4단원의 첫 번째 소단원 1강 시간제를 도입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우리 교재가 지금 133쪽이네요. 133쪽 펴시고 한번 같이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3, 135네요. 135인데요. 자, 한번 열심히 공부해보죠. 자, 여기서 지금 보니까 고전식 토론이라고 나오잖아요. 고전식 토론이라는 것은 어떤 토론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말 그대로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입론과 반론의 과정에 따라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게 이제 고전식 토론입니다. 그래서요,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면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있죠. 자, 토론의 쟁점과 그리고 양측 주장이 유리하면서 토론을 들어보자 라고 하면서 바로 이제 사회자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오늘의 논제는 1강 절약 시간제를 도입하자입니다. 오늘의 논제예요. 자, 요게 이제 사회자 역할이죠. 토론 논제 소개입니다. 꾸준히 오르고 있는 국제 유가와 전력 부족으로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태 때문에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1강 절약 시간제 도입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어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찬성 측 토론자의 입론이라는 게 자신의 주장이 옳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옳다고 내세우는 것이요, 이게 바로 입론입니다. 찬성 측의 주장부터 들어보는 거죠. 찬성 1. 우리나라는 2012년 현재 에너지의 96%를 수입하는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 유가의 상승은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라는 게 뭐예요? 에너지 수급 문제죠. 해결하기 위해서 1강 시간 절약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강 시간 절약제를 도입해야 된다. 이게 바로 찬성 1의 주장이죠. 일광 절약 시간제는 낮의 길이가 긴 여름철에 표준 시간을 1시간 앞당겨 선선한 아침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광 절약 시간제가 요거다라는 거죠. 일광 시간 절약제의 개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광 절약 시간제의 개념. 일광 절약 시간제를 도입하면 일몰 시각이 1시간 늦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일과 중에 조명 수요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이라는 소리는 더 있다라는 거, 더하기가 되겠죠. 서늘한 아침 시간을 활용하면 냉방용 전력 수요도 감소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일광 절약 시간제를 주장하는 근거죠. 이게 근거 1번, 근거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에너지 상황 부족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일광 절약 시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찬성 측 토론자의 입론을 들어보았습니다. 찬성 측 토론자는 에너지 절약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근거로 들어 일광 절약 시간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또 사회자의 역할인데요. 발언 내용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사회자의 역할 첫 번째는 아까 뭐 했어요? 논제를 소개했죠? 두 번째는 발언한 내용들을 정리해 주는 거죠. 이번에는 반대 측 첫 번째 토론자의 입론을 들어보겠습니다. 찬성 측 토론자께서는 에너지 절약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광 절약 시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름철에 조명시설보다 더 큰 전력을 소비하는 것이 에어컨과 같은 냉방시설입니다. 현재
에어컨, 선풍기 등의 냉방시설은 벌써 많은 가정에 보급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일광 절약 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어차피 냉방 수요는 크게 줄지 않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찬성 측에서 주장하는 전력 사용의 감소 효과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반대하는 이유죠, 이게. 반대하는 근거 1번이. 그리고 또 있어요. 일광 절약 시간제가 오히려 자동차 연료 소비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근거 2번. 일광 절약 시간제를 도입해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낮 시간이 늘어난다면 퇴근 후 다른 용무를 보기 위해 외출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개인 차량을 많이 이용한다면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도입한 일광 절약제 도입 취지와 달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달리 다른 나라에서 원유를 추가적으로 수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경제적 효과를 확신할 수 없는 일광 절약 시간제 도입을 반대합니다. 이게 바로 반대 1의 주장이죠. 지금까지 반대측 토론자의 입론을 들어보았습니다. 반대측 토론자는 일광 절약 시간제가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없고 원유 수입을 부추겨 오히려 경제적 손실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일광 절약 시간제의 도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찬성 측 두 번째 토론자의 입론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입론 갑니다. 일광 절약 시간제를 도입하려는 이유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일광 절약 시간제를 도입하면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가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게 일광 절약 시간제를 도입하는 찬성하는 근거죠. 여가 시간이 늘어나면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이고 관광과 레저 산업 등의 활성화로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인터넷에 확인해보니 일광 절약 시간제가 도입되면 대부분의 사람이 자아 개발을 위한 시간을 늘리겠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활용했다고 그랬죠. 이 지금 발언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관광과 레저 산업 등의 활성화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주장은 지금 일광 절약 시간제를 찬성해야 된다는 건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 별로 없죠. 그러니까 주장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타당성이 부족한 거예요. 또 뭐라 그랬냐면 인터넷에서 확인해 보니라 그랬죠. 신뢰성 떨어져요. 인터넷에는 좋은 정보도 많지만 좋지 않은 정보도 있기 때문이죠. 신뢰성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또한 이 제도를 도입하면 그동안 일광 시간이 부족해서 누리지 못했던 체육 활동을 비롯한 각종 야외 활동의 기회가 늘어나 사람들의 건강에 증진시키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체육 활동을 하니까 건강을 늘린다. 이 근거 2번이죠. 이처럼 일광 절약 시간제의 도입은 건전한 여가 시간 확대는 물론 사람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니은으로 묶으시고요. 기억 니은으로 묶은 부분은 바로 이게 찬성 2의 주장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의 도입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관심이 없다는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뭡니까? 공정성이 부족하죠. 상대방을 비하하는 말을 하고 있죠. 네, 찬성 측 토론자는 일광 시간이 늘어나면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여가 시간이 확대되고 사람들의 건강이 증진되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 제도의 도입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의견에 대해 반대측 두 번째 토론자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토론자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일광 절약 시간제가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장시간 근로 관행이 퍼져 있어 평균 노동 시간이 경제협력기구, 개발기구, OECD 가입국 중에서 가장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일광 절약 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자아 개발을 위해 늘어난 일광 시간을 사용하기보다 뭐한다? 근무 시간 연장에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반대의 근거 1번이죠. 더욱이 일광 시간제를 도입하면 평소와 다른 시간에 등교나 출근을 해야 하므로 사람들의 신체 리듬이 파괴되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근거 2번이죠. 이런 이유에서 일광 절약 시간제의 도입을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반대 2의 주장이죠. 지금까지 일광 절약 시간제 도입에 관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입론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양측의 반론이 있겠습니다. 반대 측 첫 번째 토론자부터 반론을 시작해 보십시오. 이제 입론이 마무리되었고요. 이제 반론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에너지 절약과 삶의 질 개선을 근거로 들어 일광 절약 시간제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녹색위원회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각종 시스템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일광 절약 시간제를 도입하려면 수백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거 1번이지. 반대 근거 1번이 되겠죠. 그리고 2008년에 있었던 일본 수면학회 발표에 살펴보면 아주 인용하고 있죠. 신뢰성을 갖고 있네요. 일광 절약 시간제가 도입되면 달라진 시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신체 리듬이 파괴되어 의료비 지출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아침 출근 시간에 교통사고가 증가할 우려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2번이 되겠죠. 이를 볼 때 일광 절약 시간제 도입이 경제적으로 이익을 준다는 찬성 측의 주장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반론이죠. 반론. 또한 찬성 측에서는 일광 절약 시간제를 도입하면 삶의 질이 개선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근로 환경을 고려할 때 일광 절약 시간제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자아 개발을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일광 절약 시간제의 도입은 노동시간 연장시켜 삶의 질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근거 뭐가 됩니까? 3번이 되죠. 따라서 일광 절약 시간제 도입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론 1번이었다면 여기는 반론 2번이 되겠네요. 찬성 측 토론자께서는 반론해주세요. 반대 측 주장처럼 일광 절약 시간제 도입을 위한 시스템 변경하는데 많은 비용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광 절약 시간제 도입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에너지 절약 효과는 수백억 원이 넘기 때문에 정책 초기 도입 초기에 드는 비용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1번이죠. 그리고 반대 측에서는 일광 절약 시간제 도입하면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고 교통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 측 주장에 대한 반박이죠.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총 30여 개국 중에서 우리나라, 일본, 아이슬란드를 제외한 90%의 국가가 이미 일광 절약 시간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확실하지 않은 추정만으로 이 정책을 도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시죠. 또한 반대 측 의견처럼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운동, 산책, 독서 등과 같은 자아 개발을 위한 활동은 비용보다 시간이 없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일광 절약 시간제를 도입하면 사람들에게 충분한 여가 시간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의 도입은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근거 2번이 되죠. 물론 반대 측 주장처럼 일광 절약 시간제를 도입하면 근로시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근로시간 제한제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보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반대 측 토론자께서는 마지막 반론을 해주세요. 찬성 측 토론자께서는 일광 절약 시간제의 장점만을 부각시켜 일광 절약 시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광절약 시간제를 시행하더라도 경제적 이익과 삶의 질 개선에 효과가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우선 경제적 측면에서 기억을 묶으시고요. 일광절약 시간제를 도입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원유 수입 문제나 제도 도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일광절약 시간제 도입에 좀 더 신중해져야 할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막대한 비용이 든다라는 게 반대측 주장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있죠. 타당성 설명 1번. 또한 간에요. 찬성 측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기업 노동환경 때문에 이 제도가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지 못하고 근로시간만 연장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타당성 설명 2번. 따라서 일광절약 시간제 도입에 앞서 근로시간의 연장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사회적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야 비로소 일광시간절약제의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이러한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도 없이 일광절약 시간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찬성 측 주장보다 일광절약 시간제의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우리 측 주장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반대측 입장을 이야기했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찬성 측 토론자께서는 마지막 반론을 해주세요. 반대측은 일광절약 시간제의 도입으로 발생한 부정적 측면만을 부각시켜 일광절약 시간제의 도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광절약 기억으로 묶어보시고요. 시간제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중 대다수의 국가가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경제적 측면과 삶의 질 개선에 일조하고 있다는 것이 검증된 제도입니다. 이게 찬성 측 타당성 설명 1번. 게다가 반대측에서는 저희와 달리 에너지 문제와 같은 경제적 측면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기업 일광절약 시간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을 본보기로 삼아 정책 도입을 위한 사전조사를 충분히 실시하고 근로시간 제한제와 같은 제도적 정치를 마련한다면 반대측에서 제기한 문제는 차츰 해소될 것입니다. 찬성 측 주장의 타당성 설명 2번이 되겠죠. 경제적 측면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일광절약 시간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저희 찬성 측 주장은 구체적 제한 없는 반대측 주장보다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일광절약 시간제를 도입하는 것은 한쪽의 입장만으로 결정되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광절약 시간제의 경제적 이익과 삶의 질 개선에 있어 양쪽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사회자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배운 부분을 여러분들 오마이노트로 정리하시고 또한 이제 교과서 평가 문제집 관련 문제를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고 열심히 공부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소녀의 야망을 가져라.